여러분은 혹시 집이라는 공간에서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집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곤 하죠. 따뜻한 난로가 타오르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밤이 되면 편안한 잠자리로 우리를 맞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여기 38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공사가 이어진 집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한여름 폭염 속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에도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저택. 방이 160개가 넘고 창문은 무려 1만 개, 문은 2,0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문들 중 일부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2층 높이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단단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계단을 숨가쁘게 올라갔더니 천장에 머리가 부딪히고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기괴한 미로. 사람들은 이곳을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악령의 저택, 유령들의 감옥, 광기의 궁전이라고도 불렀죠. 이 집의 주인은 사라 윈체스터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재 가치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부를 가진 여인.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죽는 순간까지 망치를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거대한 미로 속에 가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유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위대한 슬픔과 그 슬픔이 지어 올린 기이한 성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실과 고독,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문을 열어봅시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미국 거칠었던 서부 개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한 무법천지 같은 세상에서 한 가지가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바로 총이었습니다. 1860년 올리버 윈체스터라는 사업가가 코네티컷에서 작은 총기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총기 설계자 벤자민 헨리와 함께 혁명적인 총을 만들어냅니다. 이름하여 윈체스터 라이플. 이 총은 기존의 단발총과는 달리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연속으로 15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서부의 광활한 평원에서,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남북 전쟁의 전장에서, 무법자들과의 대결에서 이 총은 생명의 은인이자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총을 서부를 정복한 총, 1분에 1명을 죽일 수 있는 총이라 불렀습니다. 윈체스터 소총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군대에 납품하고 경찰에 공급하고 일반인들에게 팔렸습니다. 돈이 강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끝에 올리버 윈체스터의 아들 윌리엄 워트 윈체스터가 서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자랐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교육을 잘 받은 신사였죠. 그리고 1862년 그는 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라 로구드 파디스였습니다. 사라는 1839년 코네티컷 뉴헤이븐의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목수와 건축업자들이었지만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라는 총명하고 우아했습니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고 피아노를 훌륭하게 연주했으며 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키는 150cm가 채 안 되는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컸습니다. 밤색 머리카락과 깊은 눈빛을 가진 그녀는 조용했지만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1862년 9월 30일 23살의 사라는 22살의 윌리엄과 결혼했습니다. 뉴헤이븐의 성당에서 열린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윌리엄은 사라를 내 인생의 보물이라 불렀고 사라는 윌리엄을 내 영혼의 반쪽이라 여겼습니다. 신혼 시절 그들은 뉴헤이븐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고 사라는 집을 꾸미고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 사랑, 그리고 밝은 미래.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 4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년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는 듯 했습니다. 1866년 7월 15일 사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애니 파디스 윈체스터라 지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사라가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4년을 기다린 끝에 만난 이 작은 생명.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그리고 그 작고 부드러운 숨결. 사라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처음부터 약했습니다. 제대로 젖을 먹지 못했고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의사들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마라스무스라고 불리던 영양실조 증상이었습니다. 아기의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병이었죠. 사라는 밤낮 없이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른 채 애니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기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866년 9월 24일 애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40일 만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윌리엄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는 강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돌아갔고 아내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15년. 사라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밝은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졌고 그녀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1년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윌리엄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그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라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881년 3월 7일 윌리엄 윈체스터는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사라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41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 하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유산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남긴 재산은 당시 2천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6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게다가 윈체스터 소총 회사의 주식 50%를 물려받아 매일 1,000달러, 현재 가치 3천만 원의 배당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10번을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돈으로 죽은 남편을 되살릴 수 있나요? 돈으로 떠난 딸을 다시 안을 수 있나요? 사라에게 그 막대한 부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방들, 아기를 위해 준비했던 요람, 남편의 빈 의자. 밤이면 사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남았을까? 왜 그들은 모두 떠났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고,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죄책감과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시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신술, 즉 죽은 자와 대화한다는 영매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라, 영매를 만나보는 게 어때요? 어쩌면 윌리엄이나 애니와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죽은 이들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화할 수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4년 사라는 보스턴의 한 영매를 찾아갑니다. 그 영매의 이름은 아담 쿤스라고 전해집니다. 그날 그 영매의 방에서 들은 말이 사라 윈체스터의 인생을,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영매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촛불만이 흔들거리며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어딘가에서 향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사라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윈체스터 부인, 당신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족이 만든 총에 의해 죽었습니다. 인디언들, 군인들, 무고한 사람들.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원합니다. 당신의 딸 애니가 죽은 것, 당신의 남편 윌리엄이 죽은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사라 윈체스터. 사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수 있나요? 영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쪽으로 가십시오. 태양이 지는 곳으로.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지으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세요. 윈체스터 부인. 건축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망치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당신이 죽는 날입니다. 왜요? 왜 계속 지어야 하나요? 유령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단을 지었다가 없애고 문을 만들었다가 막고 방을 늘렸다가 줄이십시오. 미로를 만드십시오. 그 안에서 유령들이 길을 잃는 동안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영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꺼졌고 사라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미신이라고 웃어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강신술이 크게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매를 믿었고 심지어 대통령 부인들조차 백악관에서 강신술 모임을 열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은 후 사람들은 죽은 이들과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라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끝없이 영원히. 1884년 사라는 뉴헤이븐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 험준한 산맥, 그리고 마침내 캘리포니아의 햇살.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남쪽 산호세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과수원이 펼쳐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라는 마을 외곽에 작은 농가를 구입했습니다. 8개의 방이 있는 평범한 2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라는 즉시 건축업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집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멈추지 마세요. 절대로. 건축업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라는 돈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38년 동안 이어질 끝없는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산호세의 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명절에도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없는 건축, 유령을 위한 미로. 보통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립니다. 방이 어디에 위치할지, 계단은 어디로 이어질지, 창문은 몇 개나 낼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라 윈체스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건축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건축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휘갈겨 쓴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제 지은 그 벽을 허무세요. 그 자리에 계단을 만드세요. 아니, 잠깐만요. 계단 말고 창문을 내세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벽으로 막으세요. 건축업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어제 고생해서 지은 벽을 오늘 다시 허물라니. 하지만 사라는 그들에게 후한 급여를 주었습니다. 당시 평균 임금의 3배였습니다. 게다가 식사와 숙소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평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이상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괴하다, 비정상적이다, 악몽 같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시다. 여러분이 윈체스터 하우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넓은 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홀 한가운데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기둥은 천장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끝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둥이 여기 있는 걸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복도는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마치 뱀이 기어가듯 꼬불꼬불합니다.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계단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1단, 2단, 3단, 13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계단의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한 단의 높이가 겨우 5cm입니다. 평소 같으면 한 걸음에 올라갈 높이를 13번에 나눠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사라가 관절염이 심해서 높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령들도 이 계단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계단을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이 막혀 있습니다. 천장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계단일까요? 어디로도 가지 않는 계단. 사라는 이것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유령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내려와 다른 문을 엽니다. 문 뒤에는 벽이 있습니다. 단단한 벽. 왜 벽 앞에 문이 있는 걸까요? 이건 역시 유령을 속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다른 문을 엽니다. 이번에는 벽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문을 열자마자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4.5m 아래 정원이 보입니다. 만약 이 문을 모르고 밤에 열었다면 그대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죽음의 문입니다. 창문도 이상합니다. 어떤 창문은 바닥에 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래층이 보입니다. 어떤 창문은 벽을 향해 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벽만 보입니다. 어떤 창문은 다른 방의 벽면에 나 있습니다. 창밖이 아니라 옆방이 보이는 창문입니다. 방의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방은 너무 커서 홀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방은 너무 작아서 벽장처럼 느껴집니다.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방도 있습니다. 왜 이런 방을 만들었을까요? 복도를 계속 걷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닫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도가 원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로입니다. 거대한 미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은 방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어제까지 복도였던 곳이 오늘은 방이 되고 어제까지 방이었던 곳이 오늘은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결국 다른 인부가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밧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밧줄 한쪽을 입구에 묶어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길을 잃으면 밧줄을 따라 돌아오려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사라 자신만이 이 미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미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만의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안전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도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윈체스터 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13에 대한 집착입니다. 서양에서 13은 불길한 숫자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라에게 13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였습니다. 창문을 보십시오. 유리판이 1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단을 세어 보십시오. 13단입니다. 천장의 판넬을 세어 보십시오. 13개입니다. 샹들리에를 보십시오. 촛대가 13개입니다. 방을 보십시오. 벽지 패턴이 13번 반복됩니다. 배수구는 13개, 욕실에는 싱크대가 13개, 옷장에는 고리가 13개, 심지어 사라의 유언장조차 1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녀는 13번 서명했습니다. 왜 13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선한 유령들의 수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악한 유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13명의 선한 유령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3이 변화와 전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유령들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13만이 유일한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놀라운 장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난방 시스템입니다. 1880년대에 중앙 난방을 갖춘 집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윈체스터 하우스에는 최첨단 증기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보일러가 지하에 있었고 파이프가 집 전체로 뻗어나가 모든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샤워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당시에는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욕실에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3개의 샤워 헤드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온수도 나왔습니다. 부엌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당시에는 대부분 장작불을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냉장고가 있었으며 얼음으로 작동하는 초기형이었습니다. 싱크대가 여러 개 있어서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구가 집안 곳곳을 밝혔습니다. 1880년대에 전기를 사용한 집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라는 항상 최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작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종이 울렸고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말하기 튜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튜브에 대고 말하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인터폰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사라의 관절염이 심해지자 그녀는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개인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원도 아름다웠습니다. 분수가 있었고 장미 정원이 있었으며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가서 꽃을 심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온실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에서 그녀는 열대 식물들을 키웠습니다. 난초, 양치류, 희귀한 꽃들. 그녀는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지? 그녀는 식물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블루룸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저택 어딘가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12번의 종소리. 하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눈치를 챘습니다. 부인께서 블루룸으로 가신다. 블루룸은 저택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일반적인 통로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라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남색 비단 가운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베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를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숨겨진 문을 열고 또 다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블루룸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사라는 초를 하나씩 켭니다. 방이 희미하게 밝아집니다. 방의 벽은 청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방 중앙에는 둥근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13개의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13개의 옷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빈 옷걸이들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그곳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사라는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오셨습니까? 저를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해치러 오신 것입니까? 오늘은 무엇을 지어야 할까요? 선한 영들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블루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들도 들렸다고 합니다. 웅얼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때로는 비명소리. 하지만 방 안에는 사라 혼자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블루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인데도 말입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들이 부인과 대화하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라는 블루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로 유령들과 소통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만의 명상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곳에서 건축 계획을 세웠다고 추측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블루룸에서 나온 후 사라는 항상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동쪽 날개에 새 방을 3개 만드세요. 2층 복도를 막고 새로운 계단을 만드세요. 어제 만든 문을 없애고 창문을 내세요. 블루룸은 사라의 성소였습니다. 그녀의 피난처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그녀와 그녀의 영혼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하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블루룸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렸고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그 하인은 그 후로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블루룸에서의 강신술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사라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샌프란시스코와 그 주변 지역을 엄청난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7.9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고 가스관이 터지면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00명 이상이 죽었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산호세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윈체스터 하우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사라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격렬해졌습니다. 침대가 미끄러지고 가구들이 쓰러지고 창문이 깨졌습니다. 사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어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틀이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갇혔습니다. 지진은 45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전체가 마치 거대한 파도 위의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석고가 떨어졌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택의 자랑이었던 7층 높이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한 소음과 함께 수톤의 벽돌과 나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탑 안에 있던 사라의 귀중품들, 가구들,
예술품들이 모두 박살났습니다. 정원의 거대한 굴뚝도 무너졌습니다. 온실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벽 여러 개가 붕괴되었습니다. 마침내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부인, 어디 계십니까? 하인들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사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벽이 무너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사라의 침실을 찾아냈습니다.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왔습니다. 집 밖에 나온 사라는 자신의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22년 동안 지어온 집, 그녀의 안식처, 그녀의 요새, 그것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보인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유령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부인, 그게 무슨... 내가 잘못 지은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입니다. 유령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곳을 완전히 봉쇄하십시오. 못을 박고 판자로 막으십시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집을 확장하십시오. 더 크게, 더 복잡하게. 유령들이 만족할 때까지.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아니,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유령들의 분노를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은 사라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더욱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이후 그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베일을 쓰고 다녔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인들조차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집에 사는 또 하나의 유령.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이 완전히 미쳤대요. 유령에 홀렸다더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하지만 과연 그녀는 정말로 미쳤을까요? 아니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고통에 대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기에 사로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령을 두려워하고 끝없이 집을 짓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 여인.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라 윈체스터의 전부였을까요?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사라는 단순히 미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사업가였고 관대한 고용주였으며 자선가였습니다. 먼저 그녀의 사업 수완을 봅시다. 윌리엄이 죽은 후 많은 사람들은 사라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갔습니다. 네, 그녀에게는 집안에 개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투자 내역을 살폈습니다. 농장 관리인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윈체스터 하우스는 단순히 저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과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과, 배, 자두, 살구를 재배했습니다. 사라는 이 농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떤 품종을 심을지, 언제 수확할지, 어떻게 판매할지 모든 것을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윈체스터 농장의 과일은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그녀의 과일을 사갔습니다. 농장은 매년 큰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사라는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의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고용주로서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윈체스터 부인은 우리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한 인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890년대에 저는 윈체스터 하우스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일당이 평균 1.5달러였는데 부인은 우리에게 3달러를 주었습니다. 2배가 넘는 임금이었죠. 게다가 점심과 저녁을 제공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부의 증언입니다. 어느 겨울 제 아들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부인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병원비를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의사를 불러주셨죠. 제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저는 평생 부인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893년 경제공황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윈체스터 하우스의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인은 공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령 때문에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부인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해고하면 그들과 그 가족들이 굶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사라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고급 숙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침대가 있고 난방이 되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숙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윈체스터 하우스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사라는 또한 자선가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자선단체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산호세의 고아원에 매년 거금을 보냈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지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녀는 죄책감 때문에 기부한 것입니다. 윈체스터 소총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라는 또한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소설, 시, 철학, 과학, 역사, 모든 분야의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라틴어 원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집에 거대한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오르간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은 그녀에게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그녀가 단순히 미친 여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강인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타인을 배려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기묘한 집은 어쩌면 그녀의 내면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독특한. 그렇다면 사라 윈체스터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유령의 집에 사는 여인의 하루를 잠시 엿보도록 합시다. 새벽 6시, 사라는 일어납니다. 하인이 침실로 차를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장미 정원을 비춥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7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혼자 식사합니다. 거대한 식당의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자리들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빈 자리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깁니다. 혹시 그곳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앉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일까요? 8시,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류 작업을 합니다. 장부를 검토하고 편지를 쓰고 농장 관리인과 회의를 합니다. 그녀는 매우 꼼꼼합니다. 모든 숫자를 확인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합니다. 10시, 정원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직접 장미를 다듬고 잡초를 뽑습니다. 작은 체구에 그녀가 큰 모자를 쓰고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은 거의 그림 같습니다. 12시, 점심 식사, 역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항상 풍성합니다. 농장에서 나온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하지만 그녀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작은 새처럼 조금만 먹습니다. 오후 2시, 건축 현장을 순시합니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감독합니다. 벽의 높이를 확인하고 문의 위치를 점검하고 창문의 크기를 재봅니다. 때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아니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하세요. 노동자들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릅니다. 오후 4시, 서재에서 독서를 합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면 그녀는 다른 세계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유령도 저주도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여전히 혼자입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음악실로 갑니다. 피아노나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음악이 빈 집안을 채웁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선율입니다. 밤 9시, 침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잠들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그녀는 무엇을 쓸까요? 그날 있었던 일들, 유령들과의 대화, 죽은 남편과 딸에 대한 그리움. 밤 12시, 종이 울립니다. 블루룸으로 갈 시간입니다. 그녀는 남색 가운을 입고 비밀 통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블루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 2시, 침실로 돌아와 잠듭니다. 짧은 잠,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 윈체스터의 일상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의 사람들은 그녀의 일상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펍에 모여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이 유령을 본대요. 밤마다 이상한 의식을 한대요. 집에 유령들이 득실거린대요. 그녀가 돈을 땅에 묻고 있대요. 완전히 미쳤대요. 신문들도 그녀에 대해 썼습니다.
유령의 집을 짓는 미친 부자 과부, 윈체스터의 저주받은 저택. 기자들은 그녀를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사라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장은 높았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담장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저 집에는 유령이 살아. 밤에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사라는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담장 밖의 세상은 그녀와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900년, 1910년, 1920년. 새로운 세기가 왔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윈체스터 하우스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전히 사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도 늙어갔습니다. 1920년대에 그녀는 80대가 되었습니다.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청력도 약해졌습니다. 하인들이 큰 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장부를 검토했고 여전히 건축을 감독했습니다.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2년 여름 사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부인은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웠지만 동시에 관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했지만 동시에 친절했습니다. 9월 초 사라는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공사를 멈추지 마세요. 부인, 이제 쉬셔야 합니다. 안 돼요. 유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 약속하세요. 공사를 계속한다고.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인.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1922년 9월 5일 밤, 사라 윈체스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83세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가 죽던 그 순간 망치 소리가 멈췄습니다. 3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울려 퍼지던 그 소리가 멈춘 것입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라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여러 사람과 단체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하인들에게는 큰 액수의 유산과 연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카와 조카딸들에게도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들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고아원, 요양원, 병원 모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윈체스터 하우스를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그녀의 유산 관리인들에게 넘어갔고 그들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물건을 정리하고 방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모든 방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문이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고 복도가 원을 그리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방을 세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방의 개수는 160개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벽 뒤에 숨겨진 방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약 1만 개, 문은 2,000개, 계단은 40개, 벽난로는 47개, 그리고 욕조는 13개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뒤에 숨겨진 작은 방, 바닥 밑에 있는 비밀 저장고, 벽 속에 봉인된 통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금고 속에 무엇이 있을까? 엄청난 보물? 유령들의 비밀이 담긴 문서?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보물은 없었습니다. 문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3개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윌리엄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계, 그의 사진,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 한 줌. 두 번째 상자에는 애니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옷 한 벌, 아기의 작은 신발, 그리고 애니의 머리카락. 세 번째 상자에는 사라의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권의 일기장. 거기에는 그녀의 생각, 그녀의 고통, 그녀의 희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 관리인들은 그 일기장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사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일기장들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유령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그녀의 상상이었을까요?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라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하인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코네티컷의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남편 윌리엄과 딸 애니 옆에 묘비에는 간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라 로구드 윈체스터 1839-1922.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인생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녀가 지은 기묘한 집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과 날짜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전설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한복판에 주변은 현대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들어서고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빅토리아 시대의 저택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1923년 집은 관광 명소로 개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고 이 기묘한 미로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투어 가이드가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로도 가지 않는 계단입니다. 이 문을 열면 벽이 있습니다. 이 창문은 다른 방을 향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사진을 찍고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집을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령이 정말 있나요? 투어 가이드는 미소 짓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죠.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 자체가 하나의 유령입니다. 과거의 유령, 사라 윈체스터라는 여인의 유령.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안전? 위안? 용서? 아니면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거?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윈체스터는 강박 장애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없이 집을 짓는 것은 불안을 관리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그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여성이 제한된 선택지만 가진 시대.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언어였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그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지만요. 모두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더 복잡할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라 윈체스터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라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계속 되씹으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사라에게 그것은 딸과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멈추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몰려올까봐 두려워서요? 사라에게 그것은 끝없는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을요? 사라에게 그것은 말 그대로 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윈체스터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 중독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멈추는 순간 찾아올 공허함을 피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입니다. 한 관계가 끝나면 즉시 다른 관계를 시작하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독입니다. 술, 약물, 도박, 게임,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다룹니다. 때로는 건강한 방식으로, 때로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의 방식은 병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집은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윌리엄이 죽은 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실 후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슬픔이 그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나아가기, 계속 짓기, 계속 살기. 망치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윈체스터 하우스를 방문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묘한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끝까지 살아내려 했던 영혼을 이제 더 이상 그 저택의 망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어 올린 거대한 미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입니다. 인생은 미로입니다. 그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라 윈체스터는 끝까지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집을 짓는 것, 우리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망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망치 소리가 멈추는 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계속 지으세요. 계속 만드세요. 계속 살으세요. 그것이 사라 윈체스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망치 소리는 오늘 하루 안녕하셨나요? 지금까지 사랑방 보따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